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일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요즘 가을이라 주말마다 지역 축제도 많고 각종 페스티벌도 많더라고요. 그쵸. 네. 자, 혹시 열정 씨 근래에 참가하신 축제나 페스티벌 있으셨어요? 최근은 아닌데 네. 한 10월 초쯤에 네. 저 이제 강남 페스티벌 음. 거기도 가보고 서초 페스티벌 그런 거 해가지고 부스 체험도 하고 뭐 네. 먹거리도 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죠. 듣기만 해도 참 재밌네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데는 하나 서울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 시청 앞에 네. 요즘 무슨 책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열정 씨 책에 대한 열정 칭찬합니다. 그거는 가보고 싶은 지금 생각이 있죠. 네. 저는 그런 축제에 가면은 축제 자체도 재밌지만 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있죠. 아, 맞아. 네, 그 모습이 더 볼거리라고 해야 되나? 재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인지 우리 방송 잘 듣고 계신다, 재밌다, 계속 방송 부탁한다, 이런 쓸공님들의 댓글을 볼 때마다 네. 실제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혼자 막 상상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모습을. 그렇구나. 네. 네. 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쵸? 그러게요. 참 상상만으로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이 매주 우리 방송이 흐뭇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가을 축제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동 지역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지난 127화 중동 지역 분쟁이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 에서 잠깐 이란을 다루면서 중동 지역 분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걸로 중동 지역 분쟁 이야기를 끝낼까 했는데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세계 경제나 뭐 여러 모에서. 네, 그렇죠. 자, 근래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서로 무시무시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죠. 네. 네,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인데 사실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후원해주는 나라가 있죠. 그렇죠. 네, 127화에서 다루었던 나라 바로 이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강한 나라니까 네. 전쟁에 쓸 돈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이란은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마저도 미국이 수년 동안 경제 제재로 막아왔는데 지금쯤 돈이 다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어디서 돈이 나서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후원해주고 있을까? 그치.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어 왔어요. 맞아요. 금액이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전쟁에 쓰이는 돈인데. 그렇죠. 네. 자, 이 궁금증을 고맙게도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 기사를 내주셨는데요. 2024년 10월 17일자 기사예요. 이란이 어디선가 돈을 계속 벌어와서 전쟁에 쓸 수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원유 판매와 비밀 계좌입니다. 네.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단어들은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도와주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 핵 개발도 하는 것이죠. 아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네. 불법 원유 판매와 비밀 계좌 예. 이 단어들이 네.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려운 어떤 어둠의 세계의 향기가 뿜뿜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란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전쟁에 들어가는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그러게 말해요.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석유 기반 경제와 자금 세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네.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이란에 대한 제재는 뭐 이제까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죠. 자, 그중에 근래의 것을 좀 볼게요. 6년 전 2018년 8월부터 트럼프가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이란의 석유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로 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란의 석유 수출이 12배가 되어서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하루에 100만 8천 배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그렇죠. 12배가 증가를 한다는 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그러게요. 12배. 자, 작년 2023년 이란은 원유를 수출해서요.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어둠의 거래, 그러니까 네. 원유를 밀거래해서 벌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석유는 다이아몬드 같이 뭐 작고 운반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액체에다가 또 큰 배에다 실어서 운반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밀거래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을 밀거래한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죠? 나쁜 쪽에서 대단하죠? 정말.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원유를 판매해서 번 수백억 달러. 이 수백억 달러를 바로 이란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거는 불법 거래니까. 네, 경제 제재가 있어서 미국이 이 이그라이 맹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불법 석유 판매 대금도 자금 세탁을 해서 이란으로 들여와야 하잖아요. 네. 이것은 원유를 밀거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래요. 자, 그 이유는 원유의 이동보다는 계좌의 추적이 쉽기 때문이죠. 미국한테 더 잘 들킬 수가 있구나. 네, 이렇게 컴퓨터로 탁탁 찍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네요. 네, 자, 미국이 이제 거의 모든 은행에서 달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란이 또 은행을 통해서 돈을 또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보관되고 사용될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너무 지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네. 자, 그래서 디 이코노미스트의 훌륭하신 기자분들이 이란의 석유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대요. 난 개인적으로 이런 기자분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그쵸. 이런 어려운 주제를 아니 도대체 어떤 채널을 돌려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고 그 실제로 인터뷰까지 하고 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기자도 네. 사실 AI가 대체하기 쉬운 뭐 직종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런 기사 때문에 네.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 네. 이런 심층 기사는 못하지. 맞아. 네. 어렵지. 네. 누가 AI가 인터뷰 요청하는데 누가 응해줘. 맞아. 그치. 그리고 AI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뭐 누군가를 섭외하고 맞아. 뭐 이 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비과학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 그치. 예, 문제의식을 인간 기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죠? 맞아. 자, 어쨌든 기자분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란이 해양 시추에서부터 가상 금고까지 그물망처럼 뻗어 있는 그림자 금융 채널을 가지고 있더래요. 어머, 그림자 금융. 네, 이거 그림자 정부도 아니고 그림자 그러게. 금융.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이란의 친구 중국. 중국이 그림자 금융 채널의 설계자이자 네. 최대 수혜자라고 합니다.
오, 설계까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그림자 채널을 설계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글로벌 은행들과 금융 허브들이 이 채널을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글로벌 은행들도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군요. 맞아요. 이렇게 중국 글로벌 은행까지 다 함께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건데요. 네. 이란 혼자 사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자, 이란은 약 530억 달러, 한화 73조 4천억, 그리고 170억 파운드, 한화 23조 5천억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합치면 우리나라 돈 100조에 가까운 돈이죠. 네. 와, 이 돈이 얼마 규모의 돈이냐면요. 서울시 2024년 예산이 약 45조가 넘는데요. 이 서울시가 2년 넘게 쓸 돈을 이란은 해외에 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이 해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미국은 이란의 핵 확산과 테러리즘 지원을 막기 위해 이란의 경제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네. 자, 이란이 달러를 받거나 이체하려면 미국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와 거래를 해도 거래 화폐가 달러이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은행의 승인을 거치게 되죠. 글로벌 거래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미국 은행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하려면. 네. 자, 그럼 이렇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즉 미국의 감시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요. 아, 떠오른 나라가 하나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떠오르는 나라들이 이란과 친한 이 나라들 틈새를 만들어주고 이런 틈새를 통해서 이란이 엄청난 규모의 달러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석유 밀거래를 위해 쓰고 있는 방법들은 마약 카르텔이 쓰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네,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겉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어둠의 기업들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죠. 뭔가 어둠의 기업 하니까 진짜 마피아 같은 그런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진짜 무서운 사람들. 자, 이란의 비밀 석유 시스템은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석유 수출 국가들, 그러니까 올바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을 통해 석유를 수출한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란은 이와 다르다고 합니다. 네. National Iranian Oil Company라고 해서 NIOC라는 국영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국영기업에서 석유를 생산만 하고요. 판매는 하지 않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생산도 하고 판매를 하는데도 이란은 네. 이 NIOC에서 네. 생산만 한다. 네. 그러면 이란은 석유의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석유를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은 누가 하냐? 네프트 이란 인터트레이드 컴퍼니라고 해서 NICO라는 곳이 있어요. 너무 헷갈린다. 그죠? NIOC, NICO.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플레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NICO라는 회사가 네. 국영기업이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국영기업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누구냐? 정부 관료, 종교인, 연기금 등인데요. 자, 이들은 석유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한대요.
어떻게 보면은 소유한 사람이 뭐 정부 관료, 뭐 연기금 이런 곳이라서 뭔가 굉장히 국영 기업스러운데 듣기에는 국영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라는 거네요. 사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석유를 팔아도 이란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게요. 전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란 사회는 거의 중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옷하고 뭐 그런 것만 중세 수준이 아니었네. 생활 자체가 아예 경제 수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회 구조 자체가 중세 수준이래요. 이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왕이 왕국의 땅의 일부를 영주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땅을 영주들이 가지고 자신들의 영지 안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요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NICO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영주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땅이 아니라 석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란은 돈이 부족해서 원유가 마치 돈처럼 통용이 된대요. 이게 예전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왕권 체제가 없잖아요, 이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있었던 그런 중세 시대 같네요. 뭐 부패 왕조 없애겠다고 혁명해놓고 그치. 또 다른 부패 정부가 또 나타난 거지. 왕권의 어떤 그런 권력과 그치. 가진. 그러네요. 자, 원유가 화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세울 때에도 원유를 팔 수 있는 양으로 세운대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아니라 원유 몇 배럴. 재밌지. 그쵸. 여기는 석유가 진짜 중요한 어떤 수단이구나. 예를 들면 작년에 군인들에게 49억 달러 가치의 원유를 팔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국방 예산의 일부라는 거죠. 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석유를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 알아서 능력껏 잘 팔아서 예산에 보태 써라.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머머머머. 신기하다. 진짜 중세시대 같아. 자, 이렇게 원유를 할당받은 군사 조직 중에 가장 유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언급되는 조직이에요.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라고 해서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얘는 이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자,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군사 조직인데요. 일종의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친위대가 좀 생소하실 실공님들을 위해서 짧게 이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뭐 뉴스나 가끔 그런 데서 친위대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자, 친위대란 국가의 원수나 중요한 기관, 인물 등을 경호하기 위한 군대를 이야기해요. 굳이 비교하자면 조선의 호위무사? 그죠? 왕이 있는 나라들은 이 친위대가 보통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석유를 가장 많이 할당받는다고 해요. 진짜로 이란은 봉건적 어떤 시스템이 많이 남아있네요. 뭐 중세 기사가 왕을 지키는 존재였던 것과 비슷하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또 어떤 거기 최고 지휘자? 호메이니.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란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호메인인데요. 이 사람을 지키는 군대가 석유를 가장 많이 할당받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심지어 해외에도 조직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굳이 해외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죠? 이 해외 조직을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권력이 있는 조직인가. 그죠? 이 조직은 쿼즈 포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조직이 할당받은 석유를 팔아서 2022년에 1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석유를 받은 이제 관료나 군인이나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돈으로 만들어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석유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네, 각 조직마다 다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렇게 석유를 할당받은 이란의 고위층은 해외에 있는 제3자 기업에게 판매를 아웃소싱한다고 합니다. 아, 다른 기업들에게 네. 본인들 대신 석유를 이제 좀 해외에 팔아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제3자 기업의 예를 들면요. 네. 터키 기업인 ASB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튀르키예의 기업인 ASB가 있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서양 언론에서는 아직도 그냥 터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영어로 그냥 터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튀르키예가 일단 공식 명칭인 거고 본인들은 튀르키예를 정식 칭호로 불러달라고 하는 건데 서양 언론에서는 그냥 터키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기는 해. 네. 네. 자, 이렇게 터키의 ASB 같은 이란 밖에 있는 기업이 석유를 파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정 씨, 네? 세일즈맨의 첫 번째 임무는 뭐죠? 세일즈맨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네.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쉬운 질문인데 졸리실까 봐 한번. 저희가 점심을 먹고 온 관계로 살짝 졸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세일즈맨의 첫 번째 임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는 거죠. 네. 자, 이란이 직접 사줄 사람을 찾아다니면 너무 눈에 띄죠? 그렇죠. 미국이 당장 알아차리겠지. 그러니까 터키 기업이 대신해서 석유를 사줄 바이어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바이어 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그치, 우리 어릴 때 드라마. 뭔가 이렇게 주인공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뭐 주인공들이 갑자기 뭐 여자친구와 약속이 깨졌어.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해외에서 바이어가 도착해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세상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바이어가. 그렇지. 그래서 어릴 때 드라마를 보면서 바이어가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뭐 가족이든 여자친구든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약간 조선시대 청나라 사신 같은 존재? 그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맞다. 그쵸. 사신이면. 네, 자, 바이어는 진짜 아까 열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사는 사람, 구매자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에서 구매자가 와서 미팅해야 한다라고 바꾸어서 말하면은 좀 덜 중요해 보이는데, 바이어가 왔다 이러면은, 꼭 가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네. 자, 석유 밀거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이렇게 이란의 석유를 팔아줄 세일즈맨을 제3국의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석유 사줄 사람을 찾는다. 자, 이렇게 세일즈맨의 역할을 해주는 회사를 프론트 컴퍼니, 우리나라 말로 유령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령 회사니까 좀 무섭다. 그렇죠. 번역이 되게 프론트 컴퍼니랑은 다르게 됐네요. 네. 앞 컴퍼니. 그러니까 앞에 얼굴만 내놓는 컴퍼니. 얼굴 마담 회사. 뭐 이런 거. 더 멋진데? 네. 자, 이렇게 이제 세일즈를 담당할 유령 회사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지정한대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또 한 개는 지정은 안 하나 봐.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유령 회사 말 나온 김에 그 유령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차이점을 좀 공부하고 지나가 볼까요?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그죠? 네. 뉴스에서 이제 유령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언뜻 들으면 네. 같은 말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차이점이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우선 페이퍼 컴퍼니는 자금 세탁, 횡령 사건과 같은 뉴스가 나올 때 많이 언급되는데요. 네. 케이먼 제도 같은 곳에 많이 설립이 되죠. 이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요. 실제 사업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케이먼 제도 같은 경우에 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해외 그 회사들이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무실 하나를 같이 쓰고 있어. 막 이런 식이야. 그치, 예. 맞아. 근데 반면에 프론트 컴퍼니는요. 즉 유령 회사. 이 회사는 사업 활동을 합니다. 예, 뭐 제조회사가 됐건 어떤 무역회사가 됐건 그쵸. 사업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석유 파는 회사도 네. 석유를 파는 어떤 세일즈맨의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단 차이점은 그 사업 활동이 비밀 활동이나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다르죠. 완전 다른 어떤 개념이네요. 네. 자, 다시 석유 밀거래로 돌아올게요. 네. 자, 이란이 석유를 팔 때 경제 제재 때문에 직접 나서질 못하니까 유령 회사를 이용해서 판다. 요 얘기까지 했죠. 네. 이란의 부탁을 받은 유령 회사들이 바이어를 열심히 찾다가 이제 드디어 찾게 됩니다. 자, 찾으면 즉 석유 구매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불법 석유를 구매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그들의 얼굴을 내놓고 싶지 않겠죠? 그치. 어쨌든 불법 거래를 하는 당사자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구매자도 유령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령 회사끼리 석유 거래 계약을 맺는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예, 나쁜 건 나쁜 사람끼리. 유령 회사는 유령 회사끼리. 예.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이 유령 회사들끼리 석유 거래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힌트를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 석유의 75%가 이러한 방법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배웠어요. 아, 힌트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석유 거래할 때 네.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석유 가격을 정한다. 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2주가 지났는데. 그러게요. 잊어버릴 때쯤 됐는데. 여러 번 이게 들으면은 네.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네. 자, 이란의 석유 밀거래를 하는 유령 회사들. 이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에서 30달러 정도를 디스카운트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해요. 뭐 불법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건데 깎아줘야 사겠죠? 그렇죠. 네. 네. 더 비싸면 누가 사? 그냥 그치, 브렌트유 그치. 사고 말지.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네. 이 뭐 배럴당이잖아요. 네. 배럴당 10불에서 30불이면 네. 생각보다 많이 깎아주지는 않네요. 저는 뭐 반값, 뭐 30%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럴 바에 뭐 정정당당하게 네. 브렌트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제 그죠? 생각에서. 그러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착한 사람들의 생각. 그죠? 이 정정당당한 것보다 싼 것이 좋은 것이 그 빌런들의 사고 방식인가 봐요. 또 많이 사면 또 생각이 달라질 하긴. 수도 있긴 하겠다. 그쵸? 그러네요. 나같이 뭐 어떻게 기름 넣으러 가서 3만 원치 넣어주세요 이러면은 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러게요. 자, 이렇게 석유 거래 계약을 맺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통화는 미 달러를 이용한대요. 그렇죠. 안전자산. 참 세계인이 다 달러를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석유 어떤 거래는 네. 기본적으로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뭐 페트로 달러라는 네. 어떤 용어도 있고 있을 정도로. 네. 예. 자, 그런데 가끔은 유로나 아랍에미레이트의 다르함 또는 일본의 엔화를 받기도 하기는 한답니다. 여기서 또 엔화의 또 저력이 또 나와. 그럴게. 나 왜 이렇게 엔화만 나왔다면 예민해지는지 모르겠어.
그거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죠? 언제나 일본을 앞서가 보려나 이런 마음이 좀 있나 봐요, 제가. 근데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책에서 받은 생각인데 네. 가까이 있을수록 약간 적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 아, 맞아. 비교 대상이라. 그죠. 그치.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얽힌 게 많고. 그러게. 하긴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그린랜드를 비교하진 않잖아요. 맞아.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고. 그죠. 특히 역사적으로. 독도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생각이다라고는 드는데 어쨌든 네, 구시대입니다. 네. 자,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이 불법 석유를 거래한다. 네. 여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계약서의 경우에 가격은 정확하게 기재를 한대요. 그런데 석유의 원산지는 가짜로 적는데요. 자, 원래 이란 석유잖아요. 네. 그런데 이라크산, 말레이시아산 또는 오만산이라고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짜 원산지는 비밀 편지에 따로 쓴대요. 가격은 또 정확하게 계약서에 쓰는 게 재밌네요. 모든 게 다 거짓인데 가격만 진짜야.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라는 얘기지. 그쵸. 다른 건 몰라도 가격은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그 상대방들 사이에서 그치. 다른 말이 안 나오니까. 그쵸. 가격이 다르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쵸. 네. 참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거래조차도 가격은 정확하게 하는데 부동산 이중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중 계약서 쓰시는 분들. 그래. 업계약서, 뭐 다운 계약서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진짜 위험한 거야. 간이 크신 분들이다. 맞아. 이란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 맞아. 석유 거래하면서 불법 거래를 하면서도 가격만은 정확하게 쓴다. 정확하게 쓴다. 뭔가 배울 점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유령 회사를 이용해서 이란의 원유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대신 거래해주는 유령 회사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 100개가 넘는다니. 와.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 기업들이 뭐 솔직히 이름 하나 가지고 오래 쓰겠어요. 1년마다 이름 바꾸고 그러겠지. 그치. 그쵸?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계약이 된 석유는 어떻게 운반이 되는지 한번 함께 알아봐요. 네. 자, 일단 석유를 운반하려면 배가 있어야겠죠. 네. 자, 이 배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뭐 정확히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 뭐 비용을 좀 최소화하려면 네. 이란 근처에서 출발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게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이란 가서 석유 실는 거는 좀 약간 너무 멀어. 네, 그죠? 네. 자, 그렇게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은데 네. 남몰래 나쁜 일을 하려다 보니 이 배도 가까이 있는 배를 쉽게 이용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사이에 위치한 파나마 공화국 아시죠? 파나마 해시 유명한 나라. 파나마 공화국에 등록된 이 배가 파나마에서 출발해서 이란으로 빈배로 석유를 실으러 갑니다. 우와. 근데 그 배가 사실 이란에 도착해서 기름을 싣게 되면 네. 기름을 싣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배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의 감시망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들은 다 미국이 감시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래를 들키면 안 되니까 배에 그 트랜스펀더라고 해서 송수신기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그 배의 위치가 추적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수신기를 다른 배에 붙여서 감시망을 교란시키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원유를 싣는 배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조작한다고 합니다. 역시 어둠의 세계에서 뭔가를 하려면 쉽지는 않네요. 그러게요. 네, 무슨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진짜 이런 일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그러니까. 와.
자, 이렇게 이란에서 원유를 실은 파나마 국적의 배. 이 배는 이라크나 오만으로 갑니다. 왜 이 나라들로 갈까요? 아까 언니 설명할 때 네. 계약서에 가격은 정확하게 쓰지만 네. 원산지는 다른 거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나 오만 석유라고 네. 계약서에 쓰려고? 네, 맞습니다. 이라크 또는 오만에서 석유가 출발한 걸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굳이 또 거기를 찾아갑니다. 어렵다, 어려워.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집에 갈 때 네. PC방 갔다가 네. 중간에 한번 스터디 카페에 들러서 네. 집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하고 왔어? 이렇게 네. 물으면 네. 스터디 카페에서 오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네. 좀 넘어갈 수 있잖아. 이거랑 공부하고 비슷하네. 온 거네. 그치. 그러네. PC방 간 거는 그냥 거짓말한 게 아니라 생략한 거지. 아, 그러네. 깜빡하고 생략한 거네. 어. 그러게요. 이렇게 일부 사실을 생략하는 기법. 그치. 그죠? 근데 요즘 학생들도 PC방 많이 가나? 이거 옛날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 나는. 그러게. 집에 더 시설이 잘 돼 있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요새는 워낙 뭐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죠? 그치. 자,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네요. 그러네. 우리 때 진짜 많이 갔는데, 그쵸? 그쵸. 네. 자, 석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네. 이란의 원유를 실은 배가 이라크와 오만에 도착하면 새로운 또 다른 배에 원유를 옮겨 실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인생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석유를 무겁지 않을까요? 그죠? 되게 무겁겠죠? 네. 그 석유를 옮겨 싣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또 옮겨 싣네요. 왜 옮겨 싣는 거죠? 예, 자, 같은 배로 다시 출발할 거면 네. 이라크에서 오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겠지. 맞아. 예, 파나마에서 출발해서 이란에서 원유를 실은 배는 이미 신분이 오염됐죠. 이란을 거쳤잖아요. 그치. 그죠? 근데 이제 이란 석유이지만 이라크나 오만에서 3배에 옮겨 실으면 이라크산이나 오만산으로 신분이 위장되는 것이죠.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오염된 원유의 원산지가 세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네. 뭐 새기름도 아닌데 네. 이란산 네. 기름은 네. 이라크 배. 이렇게 바꿔야겠다. 와, 그러네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진짜. 그러니까 그냥 나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살고 싶을 것 같아. 너무 그러게요. 힘들어. 뭐 그분들도 뭐 나름의 주장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렵다. 아이고, 어려워. 진짜. 자, 이렇게 이라크와 오만에서 원산지가 세탁된 석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또다시 배를 바꿔서 실어요. 아이고, 어렵다. 아, 이거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번 세탁한 것도 왠지 찜찜해서 2번 세탁기 돌리는 경우 있죠. 그치. 너무 때가 심하게 묻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한 번 원산지 세탁하는 것도 찜찜하니까 자꾸 경로를 자꾸 더 추가하는 거야. 아예 추적을 못 하도록. 자, 이렇게 원유가 2번이나 배를 갈아타요. 아유, 이쯤 되면은 이제 원유도 지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원유가 이런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아유, 나는 왜 이란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란 기름이다. 라고 떳떳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끌러다니며 고생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러네. 이동 경로도 많고 그리고 또 내 이름도 못 밝히고. 어렵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2번째 환승을 한 원유. 자, 이 원유는 최종 목적지 중국으로 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란 친구 중국이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니하오 환인깡린 하면서 이란 석유의 멀고 먼 여행이 끝이 납니다. 정말 이제 눈물겨운 이란 원유의
여정이네요. 그러게요. 이 안에 있는 그 공룡들의 원혼이 막 분노할 것 같지 않아? 멀미하겠다, 멀미. 너무 그치? 오랫동안 타고 왔어야 돼. 그치. 네. 옛날 그 거대 고사리와 공룡들의 원혼이 살아나서 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란의 불법 석유 수출은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각 단계마다 이란의 요원들은 메신저로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세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네. 각 단계를 관리한다고 해요. 치밀하게 하기는 하나 보다. 네. 네. 이런 노력을 지구 평화에 좀 쓴다면 네. 우리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아쉽네요. 네. 아쉬워요. 마치 영화와 같은 이란의 불법 석유 수출 작전.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기는 한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이 유조선이 석유를 배송 중인데 네. 갑자기 계약이 무산될 때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불법 계약이니까. 그치. 그죠? 뭔가 탄로가 나면 갑자기 무산시킬 수도 있겠죠. 자, 심지어 배송 중이던 원유가 사라질 때도 있대요. 누군가 가져가는 건가? 그쵸. 왜 영화 보면 빌런이 훔친 물건을 또 다른 빌런이 훔쳐가잖아요. 그치. 예, 마찬가지인데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다고. 이 불법 석유니까 이 석유를 훔쳐가도 이란이 정당한 루트로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놈이 훔쳐가는 거죠. 뭐 해적 같은 그런 부류인가 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네. 자, 또 어떤 배는 석유를 싣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려지기도 한대요. 그냥? 이 케이스 궁금하다. 어떤 그치. 케이스인지. 왜 그걸 버리지? 그 되게 비싼 물건들인데. 그쵸. 자,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대개는 또 이제 이 어둠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니까 이란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자, 이 거래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 45일 내에 석유가 도착하면서 성사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비밀 작전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다니. 비밀 작전일수록 네.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네. 오래 끌면은 걸릴 확률도 높아지네. 높아지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비밀 작전 해보셨나? 집에서 많이 해요. 비밀 작전. 네. 자, 이제 배송이 끝났으니 대금을 지불할 차례가 됐죠. 그치. 이게 더 어렵다 그랬잖아. 맞아. 이게 더 어려워요. 이란이 석유 거래 대금을 받고 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과정도 참 놀라워요. 자, 그런데 이 계속하기에는 또 시간이 좀 흘렀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네, 저도 신문 기사 읽는데 이렇게 재밌게 읽은 거는 진짜 몇 번이 안 돼요. 그치, 경제 뉴스인데 뭔가 헐리우드 영화 보는 그런 느낌? 그렇죠. 자, 이란의 자금 세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 네. 어쩌다가 이란 이야기가 3회 연속이 돼버렸네요. 그러네. 3회 연속을 안 하기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밝은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그치. 행복한 일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슬공님들도 밝고 맑고 당당한 스스로를 포카리 스웨트야? 맑게 밝게 자신 있게인가? 그런 거지. 그런 거. 자, 그런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